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2학년도 3월에 치루어진 고3 전국 연합 모의평가 생명과학 원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원래 조금 까다롭게 나올 때도 되게 많았는데요. 올해는 요번에는 좀 그래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난도 문제가 하나 정도는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은 나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개념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잘 낸 모의고사입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히 풀어보죠. 다음은 가랑잎벌레에 대한 자료이다.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하여 포시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랑잎벌레는 참나무가 산딸기 등의 잎을 먹어 참나무나 산딸기 잎의 등을 먹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처음에 모양이 완전히 잎처럼 생겼죠. 딱 보니까 진짜 무슨 이파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응과 진화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럼 물질 대사지 뭐. 그치?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아스피린은 사람의 세포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X를 생성을 억제할 것이다. 다시 한번. 아프게 하는 물질을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럼 안 아프겠죠. 그죠? 아스피린 먹으면. 사람에서 얻은 세포를 집단 기억과 니은으로 나눈 후 둘 중 하나에만 아스피린을 처리해요. 그럼 그 처리한 게 실험군이 되고 처리하지 않은 게 이제 대조군이 되는 거죠. 기억과 니은에서 단위 시간당 X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과 같았다. 아스피린 X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이게 아프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이건 아스피린을 처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스피린을 처리했더니 그 물질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덜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스피린을 처리하고 이게 아스피린을 처리하지 않은 거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대조 실험을 한 거고요. 두 개로 나누어서 실험군, 대조군을 둬서 대조 실험을 했고요. 아스피린의 처리 여부는 조작 변이죠. 주냐 안 주냐. 그래서 물질 X의 생성 정도가 생성량이 종속 변이이 되는 거지. 아스피린을 처리한 집단은 아니죠.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죠. 아스피린을 처리하면 왜냐하면 결론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결론을 아까 그 가설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건 아스피린을 처리하면 잘 안 만들어지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답은 기억밖에 안 맞네요. 답이 1번입니다. 3번.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시면 요거는 합성 과정이니까 동화예요. 그죠? 단백질 합성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하입니다. 기억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렇죠? 여기는 아미노산을 붙여서 펩타이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니은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분해할 때 에너지가 나오죠. 네, 분해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니은의 효소가 관여한다. 기억에서도 효소가 관여하고 니은에서도 효소가 관여해요. 단백질 합성 효소, 또 단백질 분해 효소 다 관여합니다. 답은 그래서 다 맞네요. 답은 5번. 4번. 표가는 사람의 기관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심장과 기관 A,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방광과 소장 중에 하나래. 그럼 옆에다 이제 특징을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오줌을 저장한다. 그리고 방광이지 뭐 심장이나 소장에서 오줌을 저장하겠어? 순환기에 속한다. 그럼 이제 심장이 순환기에 속하죠. 피를 돌리니까.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방광도 연결되어 있고요. 교감, 보교감. 심장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도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심장은 특징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개가 있는 게 누구예요? 네, 방광이네요. 방광. 그죠? 방광. 이거는 방광이고 이거는 소장이네요. 따라서 기억은 기억이다. 기억은 1이다. 기억은 1이다. 2죠. A는 방광이다. 네, 맞고. 그 다음 B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된다. 그죠? 소장에서 소화된 아미노산 흡수하죠. 답은 니은 디귿의 4번입니다. 표는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세 가지 질병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결핵, 페닐케톤요증, 에이즈. 자, 먼저 결핵.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 왜냐하면 세균병이니까. 페닐케톤요증. 이거는 이제 여러분 유전병입니다.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 오줌에 섞여 나오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유전병이고요. 에이즈는 HIV 감염에 의해서 생긴 바이러스 질병이에요. 결핵은 세균성 질병이다. 맞죠? 유전병이다는 가에 해당된다. 네, 맞습니다. 병원체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바로 HIV,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그죠? 이게 이제 병원체고요.
AIDS, AIDS는요 병명입니다.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그래서 나에 해당된다. 네, 맞습니다. 다 맞네요. 답은 5번. 6번.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A, ENECOL8과 ENECOL6에 대한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수컷은 XY고 암컷은 XX래요. 자, 그럼 얘는 모양이 다 가지각색이잖아. 그러니까 NECOL4, 염색분치수 4로 2분열까지 끝난 거고요. 여긴 짝이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ENECOL6, 염색분치수 12로 짝이 다 맞는 건 여자야. 그죠? 그리고 이제 얘의 염색체 모습을 보면은 얘의 염색체 모습은 얘하고 비슷해요. 지금 잘 보면 요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복제된 거고요. 요 모양이 여기 있어요. 복제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 모양 여기 있어요. 근데 요것만 다르잖아요. 이거는 더 큰 X고 이거는 Y인데 복제가 된 상태로서 NECOL4의 염색 분체수 8로 이렇게 쓰잔 말이야. 가로치고 쓴 건 염색 분체수로 하자. 원래 이렇게 홀쭉할 때는 염색 분체수라는 얘기 쓰면 안 되지만 문제 풀 때는 아주 편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결국 ENECOL 8짜리여서 감수 1분열 끝난 거고 감수 2분열 끝난 거죠. 그죠? 이거는 복제된 상태고요. 그리고 XY가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수컷이었네요. 네, 수컷이었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는 A의 세포이다. 가와 다가 A일 거예요. A와 B는 모두 암컷이다. 아니죠. B는 암컷이지만 A는 수컷입니다. 나의 상염색체 수와 다의 염색체 수는 같다. 자, 나의 상염색체 수는 어딘가는 X가 두 개가 있을 거라고. 그 두 개 빼고 뭐 이걸 X라고 해보자. 이거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고요. 여기에 염색체 수는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같네. 답은 기억 디귿의 3번이네요. 됐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데서 잘못 풀어가지고 틀리면 아주 그것만큼 화나는 게 없어요. 쉬운 문제들은 정확하게 다 맞아줘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풀면서도 실수를 하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그림은 사람에서 기억과 팔의 골격근을 연결하는 말초신경과 니은과 눈을 연결하는 말초신경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각각 척수와 중간뇌 중에 하나다. 라고 했어요. 눈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제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으니까 이거 부교감신경이고 결국은 이제 이건 중간뇌에서 나오는 거죠. 예, 중간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교감신경이니까 동공을 작게 해줍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나오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척수에서 나오는 골격근으로 가는 건가 봐요. 그럼 여기도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끝에서. 자, 기억은 척수이다. 맞죠? A는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A는 여러분 이건 자율신경 아니에요. 선 하나로 돼 있잖아. 이건 체성신경이야. 체성신경. 틀렸고. B의 말단부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것도 안 외워서 틀리면 안 됩니다.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맞네요. 1번이에요. 1번. 됐죠? 이거는 이제 동공을 작게 해주는 거예요. 동공을 작게 해주는.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작게, 교감신경은 동공을 크게. 8번. 그림은 어떤 동물 ENECOL4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 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의 특정 형질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건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상동인데 이건 분치 상태로 여기하고 여기 상동 염색체, 여기 분치 상태인데 분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ENECOL4 염색 분체수 8로 이건 체세포 분열 후기예요. 체세포 분열 후기입니다. 후기. 체세포 분열 후기고 따라서 이건 분치가 갈라지는 거 얘가 스몰 a면 얘도 스몰 a고 그럼 이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라지 a고 얘가 라지 a가 되는 거죠. 항상 분치는 똑같아야 돼, 유전자가. 가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관찰된다. 아니죠. 이거는 지금 분체를 가르고 있는데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감수 제1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감수 1분열 과정에서는 요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 요 중에서도 하나가 없어야 되고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되니까. 기억에 뉴클레오좀이 있다. 그렇죠. 염색체에는 뉴클레오좀이 존재하고요. 뭐 염색 사이도 있어요. 풀어져 있을 때도 뉴클레오좀은 항상 있습니다. 뉴클레오좀이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돌돌돌 말려 있는 거죠. 니은에 A, 라지 A가 있습니다. 네, 답은 니은 디귿이다. 됐지?
9번. 다음은 병원체 X가 사람에 침입했을 때의 방어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X가 1차 침입했을 때 B림프구가 기억과 니은으로 분화한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억세포, 형질세포 중에 하나다. X에 대한 항체와 Y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을 한다. X가 2차 침입했을 때 기억이 니은으로 분화된다. 자, 형질세포는 기억세포로 분화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세포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형질세포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2차 면역이 되는 거죠. 자,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 세포이다. 자,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한 거죠. 생성되기 시작하는 건 모두 골수입니다. 생성되기 시작하는 건 모두 골수고요. 성숙되는 곳이 골수에서 성숙되면 골수가 영어로 bone marrow니까 B림프구고, 그 다음에 가슴샘으로 가서 성숙하면 가슴샘이 영어로 사이머스예요. 사이머스, THYMUS. 그래서 T림프가 되는 거죠. 틀렸네. 자, 기억은 기억세포이다. 기억은 기억세포이다. 완전 라임이네. 기억은 기억세포이다. 맞죠? 기억세포가 체세포 분열에서 형질세포로 바뀔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자,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항체가 체액에 녹아있단 말이야. 혈액에, 림프에게, 조직에게. 그 항체하고 항원하고 반응하는 걸 바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세포성 면역은 오염된 세포를 직접 잡아 죽이는 게 세포성 면역이고. 됐죠? 따라서 9번 답은 4번입니다. 10번. 그림과는 사람의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을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 A와 B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고 A와 B는 각각 포도당과 글리코젠 중에 하나다. 자, 보면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거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거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그러면 기억은 과정 1을 그랬으니까 이 글루카곤이 얘를 촉진한다고 하면 저장됐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풀어주는 게 글루카곤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인슐린은 거꾸로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됐죠? 그걸 촉진합니다. 따라서 B는 글리코젠이다. 아니죠. B는 포도당입니다. 틀렸고, 니은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아주 중요한 인슐린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인슐린은 세포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것도 촉진하고, 세포 속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산화시키는 것도 촉진하지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빨아들여야 혈당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도 합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될 인슐린의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1이 촉진된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저장을 해야죠. 그때는 2가 촉진돼야죠. 2가. 저장해야 되니까 틀렸죠. 답은 그래서 니은밖에 안 맞네요. 답이 2번입니다. 2번. 11번.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 2, 3의 위치를 표는 A와 B의 D1의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1, 2, 3일 때 A의 D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1, 2, 3은 각각 3, 4, 5초 중에 하나다. 자, 원래는 이제 몇 초 때 마이너스 80이에요. 이게 3초 때 마이너스 80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3초 때 마이너스 80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여기에 자극을 주고 나서 여기서 D2에서 재는 거예요. D2에서. 그리고 전도 속도는 A가 B의 2배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배 빨라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30mV는 2초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1초 차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2초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가는데 1초가 더 걸렸다는 얘기, 몇 초가 더 걸렸다는 얘기인데 3, 4, 5가 1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얘도 1초씩 차이가 나는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70이 이 세 개의 숫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1초가 차이가 나려면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2초 차이가 나니까. 마이너스 60이면 1초 차이지만 이건 아니니까 요거죠. 요거. 즉
4초 때 나타나야 할 숫자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3, 4, 5니까 결국은 3, 4, 5라고 할 수밖에 없지. 즉 거기까지 가는데 그 포인트까지 가는데 1초가 더 걸려요. 이런 걸 찾아내서 생각해낼 수 있죠. 여기까지 가는데 1초가 걸려요. 이 뜻이죠. 얘네들은 원래 2초, 3초, 4초 때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3초, 4초, 5초 때 나타났다는 건 가는데 1초 더 걸렸으니까 2cm를 1초 동안 달렸으니까 얘의 전도 속도는 2cm/ms. 근데 얘가 얘보다 2배 빠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1cm/ms가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3은 4가 아니라 3은 이게 5초 때예요. 여러분 이건 원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얘가 5초 때 나타난 거고 얘가 3초 때 나타난 거고 얘는 4초 때 나타난 거예요. 왜? 이거는 D2니까. D1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D1이었으면. 그렇지? D1이었으면. 오케이.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따라서 1이고 A가 2cm/ms고. 기억이 5초일 때 자, 시간을 다시 준 거예요. 5초로 다시 주고요. B의 D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B의 D3에서.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 2초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1cm/ms니까 2초 다시 2초. 그러니까 4초 걸리죠. 4초. 네, 4초 걸리니까 5초에서 4초를 빼면 1초네요. 1초. 그럼 1초는 오르막이니까 마이너스 60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네.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은 오르막이다.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내리막이다. 이렇게 풉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을 점 찍고 이게 연속적으로 1초가 돼야 되는 전위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70이 이게 아직 안 왔어가 아니라 벌써 지나갔어요에 마이너스 80보다 오른쪽에 있는 1초대의 전이구나라는 걸 생각해내는 거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어떤 식물 개체군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입과 이출은 없으며 서식지의 면적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환경 저항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아주 편하냐면 이론적인 생장곡선 J자에서 실제 생장곡선 S자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J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차이가 점점점 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점점점 커지죠. 따라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고요. T2가 훨씬 커요. 구간 1에서 개체군의 밀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자, 밀도라는 것은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근데 면적은 지금 일정하고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밀도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됐죠? 환경 수용력이란 S자 곡선의 수렴선을 얘기해요. 여기입니다. 환경 수용력이란 S자 곡선의 수렴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한 170, 80 정도 되는데 분명히 100보다는 큰 건 확실하죠. 예.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의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호르몬 문제 13번. 표는 사람의 호르몬 기억, 니은, 디귿을 분비하는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티록신, 에피네프린, 항이뇨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뭐예요? 네,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이고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티록신이고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죠. 기억은 에피네프린 맞고 니은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렇습니다.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TSH가 감소하고요. 또 티록신이 너무 적어지면 TSH는 증가하고 하면서 많으면 줄어들면 늘어나고 하면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여러분 땀이 오줌보다 묽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요. 물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면 체내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그럼 체내 삼투압이 높아지면요. ADH 분비가 증가해요. 틀렸습니다. 답은 3번으로 기본 개념 문제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이제 세포 분열의 유전자의 양과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와 스몰에서 결정된다. 그림은 어떤 남자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기억 니은 디귿과 2에서 라지 A와 스몰 A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디귿은 각각 1, 2, 3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4는 미리 줬고요. 라지 A와 스몰 A 합이 중요하네요. 라지 A와 스몰 A 합입니다. 라지 A와 스몰 A 합. 자, 보니까 0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특이하죠. 이게 돌연변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라지 A도 없어지고 스몰 A도 없어졌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상염색체에 있으면 불가능하지. 이게 상염색체에 있다면 라지 A든 스몰 A든 어쨌든 뭐 감수분열 해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응? 얘네들은 일단 1이 없고요. 합이 라지 A든 스몰 A든 항상 0, 2, 4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0이라는 게 어디에 나온다는 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닐 테고 밑에 있으니까 0이라는 건 n인데 n 상태 뭔가 사라진 건데 문제는 0으로 됐다는 거는 얘도 0 아니고 얘는 0 아니죠. 있으니까 뭔가 있어야 되죠. 밑에 있는 애가 있는데 원본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따라서 얘가 이제 디귿입니다. 예, 얘가 디귿이 아니 니은이에요. 니은. n이니까. 얘는 2n. 얘도 2n. 얘는 n. 얘는 n인데 얘는 줬으니까 바로 얘가 니은이에요. 니은. 얘가 3입니다. 근데 사라졌다는 것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이게 곱하기 2한 거예요. 기억에서 디귿으로 얘도 2n이고 얘도 2n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2한 거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라지 A 하나만 있거나 스몰 A 하나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염색체 있었던 유전이 성염색체. 알았지? 이게 정자잖아 이거. 정자잖아. 정자. 성염색체 있어서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걸 복제하고 그럼 여기는 이걸 만약에 이제 X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복제돼서 여기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로는 그게 안 가서 Y가 들어간 거죠. 여기는 Y로 들어간 거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그 유전자가 이쪽에 두 개 들어갔다가 분리하면 하나가 되겠죠. 이것이 X 라지 A가 복제돼서 두 개 있다가 분리가 되면 X의 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지? 오케이. 따라서 니은은 3이다. 네, 니은이 3이 되는 거고요. n으로 A는 1이에요. 결국 그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글로 들어간 거 하나가. 가해 유전자는 상이 있다. 상이 있으면 이게 불가능해. 0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상이라는 건. 그치? 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지 A와 스몰 A의 합이기 때문에 0이 나왔다는 것은 상염색체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됐지? 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의 근수축 문제.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X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기억과 니은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은 얘는 이제 변화량이 델타고요. 수축에 비해서 이완으로 갈 때 늘어난 양을 얘기하는 거야. 니은은 2분의 A-H로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델타예요. 그다음 얘는 2분의 I대로 변화량이 2분의 델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니은의 길이는 변화량이 2분의 델타인데 이게 이쪽이 0.1이 긴다는 건 얘가 이완돼 있고 얘가 수축돼 있는데 0.1이 차이가 나죠? 이쪽으로. 그럼 얘도 0.2가 차이가 나요. 얘는 델타니까. 0.6입니다. 됐죠? 자, 기억은 H대 일부이다. H대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안 되죠. A대 일부는 괜찮은데. T1에서 A대의 길이는 자, X는 AI H2O. X는 AI H2O. 이렇게 외워두면 편하죠? A대 더하기 I대가 X고 한마디에서 H대 더하기 액틴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반이 나와 있고 요게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다고. T1일 때, 뭐 T1일 때, T2일 때 똑같은데요. 얘가 이제 2.6이고요. 그다음 얘가 2배를 해주면 I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이니까 얘는 2.6에서 1.0, 1.6 맞네요. 여기서도 해보세요. 똑같아요. 여기서 요거 2배 빼면 됩니다. 0.2에서 0.8 빼면 역시 1.6이죠.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여러분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하면요.
이게 액틴 한 개의 길입니다. 요 기억 플러스 니은이니까 이게 액틴 한 개 길이, 액틴 한 개 길이. 델타로 따져도 2분의 델타와 마이너스 2분의 델타니까 이거 더하면 0 되잖아요. 변화량이 0이에요. 그럼 일정한 거예요, 항상. T1일 때와 T2일 때 항상 같아요. 액틴 한 개의 길이니까. 그게 액틴 한 개의 길이니까. 됐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큰 문제가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뭐 한 14번에서 이게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 생각하는 것 정도? 그 정도지 사실 근수축 문제조차도 굉장히 쉽게 냈고요. 오히려 이제 16번이 제일 까다롭지 않았나. 16번, 18번 정도 오히려 방연구법이 좀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자, 그림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인자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독립이에요, 독립. 따로 있죠. 가의 유전자형은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에서만 결정. 원래 이런 걸 다인자 유전이라는데 환경 같은 거 영향을 여기서는 안 생각하자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만이니까.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유전자가 두 쌍 이상이 관여하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이에요. 제발 여러분 이건 풀지 않더라도 기억이 가는 다인자 유전이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현상을 확인해보고 못 풀더라 하더라도 10초 만에 찍을 수 있는 게 1, 3, 5 중에 찍어야 되는 거죠. 기억이 맞으니까. 여러분 이거 다인자 유전입니다.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림은 남자 P의 체세포와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에는 라지 또는 스몰이고, 알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라지 또는 스몰이 중에 하나래요. 근데 기억이 같네,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기억이 똑같은 기억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D는 정해졌습니다. D는 라지 D, 스몰 D 곱하기 라지 D, 라지 D니까 라지 D, 스몰 D 반, 라지 D, 라지 D 반. 이걸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쓰냐면 다인자 유전에서는 얘는 대문자가 한 개죠. 이걸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확률은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확률은 제가 주황색으로 할게요. 요것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또 대문자 개수가 2개일 확률이 이제 2분의 1로 정해졌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P와 Q 사이에 A가 태어날 때 A가 유전자형이 라스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은 확률? 그럼 이건 대문자가 2개일 확률이야. 여기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2개일 확률이 4분의 1이야. 이 4분의 1이 나오게 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 표현형이 똑같다는 말은 없어요. 네, 표현형이 똑같다는 말은 없으니까 이걸 생각해내야 돼요. 기억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라지이냐 스몰이냐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돼요. 그냥. 네. 그럼 만약에 이거를 라지 스몰이로 해봅시다. 스몰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몰이 반, 라지 스몰이 반으로 0이 2분의 1, 그 다음에 1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 2가 될 확률이 많아져요. 이렇게도 2가 되죠. 그러니까 가로치고 쓴 숫자는 더합니다. 그건 대문자 개수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확률은 곱해요. 왜냐면 이게 독립이니까. 이쪽과 이쪽이 독립이니까. 그럼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이죠. 이게 만약에 2분의 1이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고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돼 있었냐면 결국은 밑에다 해서 위로 올릴게요. 라지이와 그다음에 스몰이 라지였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라지 스몰이 반, 라지 반이죠. 이거는. 그죠? 라지 스몰이 반, 라지 반이 나오니까 한 개일 확률 2분의 1, 두 개일 확률 2분의 1이 돼요. 한 개일 확률 2분의 1, 두 개일 확률이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 대문자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2개. 그게 4분의 1이네요. 이렇게 하면 3개, 이렇게도 3개.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4개. 이렇게 되면 결국은 2, 3, 4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충족하네. 이 조건에 충족하네. 이렇게 있었던 거네. 따라서 기억은 라지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라지를 넣어서 해봐도 돼. 굳이 이 스몰이가 아닌 거 찾을 필요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라지 넣어가지고 해봤더니 됐어. 그럼 된 거야. A의 가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은, 그럼 P가 아빠인데요. 아빠가 지금 라지를 넣으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럼 세 개가 될 확률은 요렇게 해서 4분의 1 또는 요렇게 해서 4분의 1.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그 답은 기억 니은의 3번입니다. 여러분 다인자 요전은 원래 엄청나게 어렵게 내는데 이 정도면은 아주 쉽게 낸 거고, 글쎄 요 정도까지는 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이제 초고난도 문제는 잘 안 낸다고 약속을 했어요. 평가와 모의고사에서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투 같은 경우 오류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그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난도는 내는데 초고난도는 안 낸다고 했거든요. 이제부터. 그래서 초고난도는 안 내니까 고난도만 내는데, 다인자 요전은 고난도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내거나 요거보단 살짝 어렵게 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은 기억 니은의 3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20번 빼놓고는 좀 까다롭죠. 세 문제가 모두.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라지 H, 스몰 H에서 결정되고 나는 라지 T, 스몰 T에서 결정되는데 라지가 스몰에 대해서 다 우성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나 중에 하나는 우성 형질이고 하나는 열성이래요, 병이. 또 가나 중에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X래요. 아주 재미있게 문제 잘 냈습니다. 1, 2, 3, 4, 5, 6, 7, 8의 표현형을 지금 나타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받으면 단순하게 기억에 대해서 다시 가계도 그리고 니은에 대해서 다시 가계도 그릴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둘 다 색칠한 건 기억 니은입니다. 둘 다. 더 이상 없죠? 그 다음에는 둘 다 정상은 점점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빗살무늬가 기억점. 첫 번째 거는 병인데 두 번째 건 정상일 때. 체크무늬는 정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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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병. 이렇게 이제 쓰고 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는 이렇게 일단 요거는 정해졌는데 병인지 정상인지 성인지 상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걸 이제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상끼리 결혼해서 병이 나오거나 병끼리 결혼하여 정상이 나오는지 봐봐요. 정상끼리 결혼하여 병이 나오거나 병끼리 결혼하여 정상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대신 기억에 대해서 병녀, 병남이나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고 있는지 보세요. 기억은 병녀, 병남이를 위배하는데 동시에 병남이, 병녀도 위배하고 있어요. 기억은 4번, 8번에 따라서 병녀, 병남이를 위배한다는 건 열성 반성 유전이 아니에요. X에 있는데 열성이 아니고, 또 하나 기억에 대해서 병남이, 병녀도 위배하기 때문에 병남이, 병녀를 위배한다는 건 우성 반성 유전이면 말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성 반성 유전도 아니에요. 됐죠? 따라서 얘는 상입니다. 얘가 상이에요, 상. Y는 아니잖아. 여자가 병 걸렸으니까. 여자가 병 걸렸으니까 Y가 아니고 X가 아니네. X의 우성도 아니고 열성도 아니니까 X가 아니지.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X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X고 하나는 상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고 있네요.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병인데 엄마가 정상이라는 것은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니에요. 아까 마찬가지로. 근데 반성 유전이라 했으니까 얘는 열성 반성 유전입니다. 얘가 열성 반성 유전이니까 얘는 다시 우성 반성 유전이에요. 비읍은 병, 지읒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는 상, 하나는 성,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 했으니까 문제 아주 좋아요. 예, 괜찮습니다. 아주. 그러면 끝났어요. 따라서 가는 우성이다. 네, 가는 우성이고요. 나의 유전자는 상에 있다. 아니죠. 나가 X성에 있습니다. 7번과 6번 사이 아이가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병 걸릴 확률을 계산하래요. 그럼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는 병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 이건 주황색으로 해보자. 이게 정상이 오히려 열성이니까 스몰 h, 스몰 h고 얘는 병이지만 얘가 스몰 h, 스몰 h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 정상, 2분의 1이죠. 병일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연두색으로 해보자. 얘는 성염색체에 있는 거야. 병이 열성이야. 그럼 얘는 X의 스몰 t, X의 스몰 t고 얘는 정상이니까 라지 t, y로 이렇게 하면 정상, 병이네. 그러니까 2분의 1이네. 독립이니까 곱하면 4분의 1이네. 2분의 1이 아니라. 알았죠? 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은 유전입니다. 이 정도 하셔야죠. 이 정도를 3분 내에 깔끔하게 좀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연습해주시면 좋겠어요.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살짝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를 하면 그래도 기니디 중에서 한 기역, 니은 정도는 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단 말이야. 답은 1번. 18번. 다음은 어떤 지역에서 방영구를 이용해 식물 군집을 조사한 자료다. 면적이 같은 4개의 방영구 A, B, C, D를 설치하고 질경이, 토끼풀, 강아지풀의 분포는 그림과 같으며 뒤에서의 분포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럼 이런 건 여러분 표를 만드셔야 돼요. 표가 없을 때는 표를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질경이, 토끼풀, 강아지풀 그리고 합을 그려야 돼요. 합을. 그래야 나중에 상대값을 쉽게 구해요. 밀도, 빈도, 이제 피도는 이제 따로 구하라고 했어요. 밀도는 보면 개수거든. 그럼 질경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없고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7 플러스 뭔가 뭐 X 이렇게 해봅시다. 자, 토끼풀은 하트에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토끼풀이 5 플러스 이제 Y라고 하자 그냥. 때려 맞추면 돼 숫자를. 자, 강아지풀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야. 9개 플러스 이제 Z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일단 나 또 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빈도는 몇 칸에서 나타나느냐란 말이야. 토끼풀의 빈도가 4분의 3이라는 건 이 4칸 중에 3칸에서 나타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끼풀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아니, 3개가 있는, 그러니까 빈도라는 건 말이야. 개체수를 하나씩 다 세는 건 밀도고, 빈도라는 건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몇 칸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원래 이거 5 곱하기 5로 25로 주는 칸수를 4칸으로 줄여준 거야. 5 곱하기 5에 25칸을 지금 4칸으로 줄여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칸, 2칸, 3칸이니까 여기는 더 이상 하트가 없어. 토끼풀이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끼풀은 총 4분의 3이라는 게 총 4칸 중에 3칸에서 나타났어. 이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D에서의 분포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경이의 밀도와 강아지풀의 밀도가 같다. 얘와 얘의 밀도가 같대요. 밀도가. 그러니까 개체수가 똑같고 그 다음에 토끼풀의 2배랍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에 하트가 없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거거든요. 이 0이 되죠?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럼 얘는 이제 얘의 2배라고 했으니까 둘 다 10이 돼야 돼.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10이 되면 때려 맞춰봐. 이거 얼마야? 이거 10이 돼야 되니까 3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질경이를 3개 넣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엔 강아지풀을 하나 넣으면 돼. 이게 그림이야.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총합은 얼마예요? 네, 총합은 10, 25입니다. 그럼 이제 상대 밀도는 25분의 10, 40%, 25분의 5, 그러면 20%, 40% 이렇게 되는 거고 빈도는 얘네들 다 있었으니까 자 질경이는 어디 나타나? 하나, 둘, 여기 없었네요. 여기 질경이가. 하나, 둘, 3개니까 여기도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풀은 다 있었죠? 예, 강아지풀은 다 있었으니까 4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다 해주면 합치면 10이 되는 거야. 10. 4분의 10이 되는 거야. 나중에 4분의는 다 없어져. 총합분의 그거니까. 자, 따라서 D에는 질경이가 있다. 여기에는 질경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토끼풀의 상대 밀도는 얼마냐? 이 토끼풀의 상대 밀도는 25분의 5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20% 맞네. 상대 피도는 질경이가 강아지풀보다 자, 문제는 중요치가 가장 큰 종.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우점종이라고 그래요. 질경이가 우점종이래요. 우점종은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가 바로 중요치가 제일 큰 종인데 두 개를 비교해보자. 질경이하고 얘는 좀 아닌 것 같잖아. 그지? 여기 10이니까 강아지풀을 비교하면 첫 번째 거 얼마야 이거? 아까 40%랬지? 이것도 40% 이거 같네.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예분의 예 곱하기 100인데 4분의 4분의는 약분되고 10분의 3 곱하기 30% 이건 40%가 되는 거야. 여기는 30%가 되고 여기는 40%가 되는 거야. 얘가 큰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상대 피도, 여기 상대 피도 뭐 스몰 a, 스몰 b라고 했을 때 여기에 스몰 a와 스몰 b를 했을 때
요 위값이 얘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중요치가 크다는 것은. 따라서 A는 B보다 10 이상, 10초가 커야 돼요. 그래야 얘가 짝 먹는 거야. 얘가 최소한 얘보다 10을 더한 것보다도 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상대 P도는 질경이가 얘보다 커야 되는 거야. 10% 초가. 10% 초가 커야 되는 거야. 알았지? 중요치란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를 중요치라 한다. 그게 제일 큰 종을 우점종이라 한다. 잘 기억해 두시고 밀도, 빈도, 피도 구하는. 피도는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해줬어요? 피도는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면을 덮고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지면을 덮고 있는 면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대중으로 할 수가 없어서 주는 거야. 이렇게 주거나 이걸 가지고 결국 구하라고 내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답은 그래서 5번이었나요? 네,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유전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유전 문제는 지금 가계도가 없어요. 그럼 가계도가 없으면 가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려야지. 당연히. 가계도가 없는 것을 말로 이렇게 병이야, 정상이야 했을 때는 가계도를 당연히 그려야죠. 가계도를 당연히 그려야죠. 그리고 돌연변이가 있어요. 돌연변이가.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기억과 정상 생식세포 3이 자녀 3은 돌연변이네요. 됐죠? 자, 이것도 따로 해놨나요? 아니네. 자, 가는 이거 다 X에 연관되어 있네요. 기억과 니은은 다 X에 연관되어 있고 가는 A 라스에 나는 B 라스에서 결정되고 라지는 스몰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뭐 알파벳이나 이런 거 아주 편안하네요. 그러면 가기도 바로 그리면 되겠는데요. 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 1은 여자예요. 그 다음에 자녀 2가 남자고요. 자녀 3도 남자인데요. 이때 자녀 3은 돌연변이니까 가로를 칩니다. 병녀, 병남이, 병남이, 병녀를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결혼하여 병이 나왔다. 병끼리 결혼하여 정상이 나왔다. 이거는 괜찮은데 병녀, 병남이, 병남이, 병녀를 이제 막 안 맞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모르고 병이네요. 그죠? 가나를 그냥 기억 니은으로 씁시다. 얘는 정상, 정상이죠. 엄마는. 여기는 병, 병이죠. 얘는 병, 정상이죠. 됐죠? 얘는 정상, 병이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근데 이게 다 X에 있대요. X에. X에 있다고 했습니다. X에. 그럼 첫 번째 거는 병녀, 병남이나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는지 봐봐요.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고 있잖아요.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고 있으니까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니므로 이것은 열성, 반성 유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병녀, 병남이나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는 게 안 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병남이, 병녀를 위배했으니까 우성, 반성 유전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게 이게 비분리 돌연변이는 병녀, 병남이, 병남이, 병녀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다는 건 중간에 생각을 하면서 얘를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일단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아직 안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써봅시다. 아빠는 모르고 병이에요. Y. 얘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병, 정상. 이렇게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병은 비읍, 정상은 지읒으로 놓고 풀면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는 이제 XX 2개 있고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Y는 있는데 X가 2개일 수도 있거든.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딸에게 내려오죠. 딸에게 내려와서 물음표 비읍이고 또 X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게 병이고 두 번째 거는 병이고 둘 다 병이어야 되네. 이거 좀 있다. 그럼 이거부터 또 해야 되겠네. 얘가 누가 줬어? 엄마가 준 거지. 이거 엄마 거야, 엄마 거. 아들의. 근데 얘는 둘 다 정상이어야 되니까 이거 정상 이어야죠. 이거 정상 이어야죠. 이거 정상 이어야 정상 되죠. 그다음 얘는 아직 모르겠죠. 네, 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얘까지 만약에 이게 얘가 병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상은 내려오면 안 돼요. 이 정상이 여기로 내려오면 얘는 정상됩니다. 이게 병이 안 돼요. 얘는 병이잖아요. 병이네. 아유, 이게 병이니까 열성 반성 유전이니까 병이어야 하네. 얘의 형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병이에요. 병이에요. 딸이 병이면 아빠도 병입니다.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이게 내려온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순간 병도 있고 정상도 있는데 병이 됐으니까 병이 우성이네. 이걸 찾아낼 수 있네.
됐지? 병이 우성이었던 거야. 그럼 병이 우성이니까 얘는 정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거 열성이거든요. 이 열성을 형질을 만족하려면 이거 정상이어야 합니다. 병이면 병이 돼버려요. 됐죠? 그러면 몇 개 풀 수 있겠는? 나는 우성이다. 네, 나 우성이에요. 니은을 먼저 풀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얘를 만들어 봅시다. 얘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걸 주면 안 되고요. 엄마가 이걸 줘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상적으로 X 하나만 준 경우가 아닙니다. 결국은 두 번째 게 병에 걸리려면 아빠가 줘야 돼요. 이거를. 이거 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 병을 줘야 돼요. 아빠한테. 아빠한테서 병을 주고. 근데 왜 병이죠? 아니, 병이 아니고 정상병이죠? 이 정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엄마한테 지읒까지 받으면 요것 때문에 정상이 되는 거, 요것 때문에 이제 병이 되는 거니까 표현형이 맞죠. 그러니까 엄마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X를 하나 주고 아빠가 22 플러스 XY를 준 거야. 아빠의 감수 제 1분열 비분리지. XY를 같이 주는 건 감수 1분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르르 풀리네요. 기억. 아버지에게서 가가 발현돼. 바로 비분리가 발현된 것이고. 아니다. 아버지에게서 가가 발현돼. 이거 아버지 가 발현됐죠. 이거 표현형. 딸이 병이니까 열성 반성이 전이니까 병남이 원칙을 적용해야죠. 나는 우성 맞고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 1분율에서 바로 아버지가 감수 1분율에서 XY를 동시에 준 거야. 됐지?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이렇게 비읍, 지읒으로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알파벳이 아직 T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을 때, B군요. B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을 때는 병이면 비읍, 정상이면 지읒으로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우열을 결정. 항상 아들 거는 엄마가 정상적인 경우, 아빠의 X는 딸에게 가는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표현형을 가지고 이렇게 우열을 정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됐지?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요것이 좀 뭐 약간 까다롭고 요것도 한 3분 내에 열심히 하셔서 3분 내에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자, 마지막.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 동그라미 쳐봐. 안정된 생태계. 안정되면요. 남는 게 없어요. 생장량이 0입니다. 한 영양 단계로 인풋과 아웃풋이 결국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5와 0.5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 보면 자기로 2.0이 들어온 거고 2.0, 3.5, 4.5니까 다 더하면 이게 8, 10이네요. 여기 10 들어온 거고요. 10, 40, 50, 100 들어온 거네. 딱 맞네. 그죠? 9,900, 100, 아니 만 딱 맞잖아. 자, 곰팡이는 A에 속한다. 여러분, 곰팡이는요. 분해자입니다. 분해자. 이건 생산자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렇죠? 틀렸고. B에서 C로 유기물이 이동한다. 그렇죠?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는 건 거기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뜯어먹는 거야. 그거가 자기 에너지 되는 거고. A에서 B로 이동한 에너지량은 얼마야? 10이죠. B에서 C로 이동한 에너지량. B에서 C로 이동한 에너지량은 2.6보다 많죠. 뭐 적어요. 많죠. 그죠? 답은 니은밖에 안 맞습니다. 뭐 마지막 문제는 20분 아주 쉬운 걸로 마지막 페이지 원래 딱 들어가서는 얘부터 풀었어야 돼. 그렇지? 얘부터 풀고 그다음에 18번 풀고 또 유전 풀고. 근데 오히려 17, 19번보다 18번을 틀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방영구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영구법 아마 이제 조금씩 숫자로 까다롭게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았죠? 자, 2022학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3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이었는데요. 여느 때보다는 약간 쉽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쉽게만 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약간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상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우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